자, 이거 아무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또 아주 웃기는 짓들도 하고 앉아 있죠. 이게 뭐 이유는 어차피 뭐 뭔 이유를 대든지 되기는 될 거예요. 이유는 되긴 될 텐데,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죠. 지금 시장은 그냥 세력성 수급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며칠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실적 필요 없고, 밸류에이션 필요 없고, 재료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재료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수급으로 다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재료 가치 별 같지 않은 거 가지고도 수급 들어오면 상가 들어가고요. 아무 재료 없어도 KD 상가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메이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롱숏만. 그래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이런 건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서 뜯어보고 이유 갖다 붙여놔봐야 그 이유가 별 가치도 않은 이유들 대놓고 있으면 지금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저 앞에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HMM이랑 가장 대표적으로 수백 번도 더 나오고 있는 거. 향후 K뷰티의 견고한 성장으로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인데 피카웃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고. 이런 개소리를 한 번도 아니고요. 코스맥스에 이런 개소리가 몇 번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HMM에서 똑같은, HMS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말의 순서만 바뀌었어요. 얘 피컷이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운임이 개선이 되어 운임이 올라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의 순서만 바꿨어요. HMM은 피컷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코스맥스는 K뷰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뒤에 피컷이라고 그러고, HMM은 피컷을 먼저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실적이 개선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리포트 자체가 지금 업사이드하고 다운사이드를 동시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동시에 다 얘기를 하라고 내 있으니까 두 개의 얘기를 다 꺼내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거든 핑계는 다 나오는 거예요. 실리콘2 운임 가지고 피컷이라는 얘기는 무려 6번 했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어차피 이유는 뭘 달건 이유는 다 다는 건데요. 그 실질 내용을 보면 뭐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최근에 주가 내려갔던 거나 올라가는 거나 다, 최근에 주가 빡 깨졌을 때, 화장품주들 다 깨졌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결국에 이거 그냥 롱숏 게임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다 똑같이요. 지금 그게 똑같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자,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8%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대비로 14%예요. 하나오션 엊그제 그랬죠. 노란 봉투법 가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12 깨트려 버렸죠. 이게 작정하고 깨트리는 거죠. 자, 이렇게 깨트려 놓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지금 합병 이수로 올라들어간 거 다 뱉어버리고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동일한 그림이 돼서요.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위에서부터 쫙까지 마이너스 11%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은 오릅니다. 이거 앞에 지금 하나오션 같은 종류 가지고도 똑같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오션은 깨지는데 삼성중공업은 올라가 버렸죠. 물론 모멘텀을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MRO 사업을 다 쓸어가 버려 가지고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병신돼 버리는 겁니까? 하나오션을 팬 이유는 MRO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팬 건 아니고요. 얘는 분명히 지금 노란 봉투 가지고 팼다는 이겁니다. 앞에 이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엊그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냥 11%를 내려 까버린 날 뭐 가지고 얘기하냐 그러면 노란 봉투법을 얘기했는데, 노란 봉투법은 각 회사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업종 이슈 뉴스잖아요. 업종 뉴스. 노란 봉투법 덮친 하나오션이 아니라 노란 봉투법 덮친 조선업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선업계. 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선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 이슈에 엮일 수 있는데, 다 똑같이 걸 수 있는데 왜 하나오션만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 드렸었죠. 예전에도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레포트,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거기 둘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주가는 누구만 떨어졌어요? 하나오션만. 이번에도 하나오션만. 이게 롱숏 게임 아니면 뭡니까? 우리 기관의 룰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 첫 번째, 모멘텀에 목숨 건다. 두 번째, 빡센 롱숏. 계속해서 쳐돌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당장 어저께 가장 약세였던, 그래서 이거 시소용으로 돌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약세 섹터에서 분석해드린 로봇 오늘 바로 올라 들어가고 조선 바로 깨버리고. 게임이죠. 계속 시소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게임이에요.
이 롱숏 게임이라고 아니면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장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여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박살을 내버리고 한국조선은 올라? 그러면 이 현재의 주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현대미포하고 한국조선과 합병한다 그래봐야 뭐 시너지 별로네. 뭐 어차피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주가로만 보면 이런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한국조선은 왜 올라가? 얘는 왜 올라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은 시너지가 없다고 깨지는 거고 얘는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엔 게임이란 얘기예요. 그 앞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르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은 지들이 사는 회사고 하나오션은 지들이 많이 때려 팔았던 회사야. 결국엔 그게 핵심이다라고 해드렸지 않습니까? 기관의 룰 넘버 3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메스, 네가 하면 불륜. 이게 지들이 샀던 회사거든요. 집중적으로. 하나오션은요, 지들이 죽자고 아주 잔나게 이렇게 때려 파는 회사고요. 지난 1년간 하나오션은 2,6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지난 1년간 기관이 2,00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이래서 똑같은 적용되는 노란 봉투법을 가지고 하나오션은 패버리고 삼성중공업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달리고. 게임이죠? 이게 롱숏 게임 아니면 뭡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케이스에도 마찬가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이 대형 합병 시리즈를 앞에서도 얘기 드렸는데요. 마지막 내부 합병으로 최고 대형 합병은 18년 전에 있었습니다. LG화학과 LG석유화학의 합병이죠. LG화학과 LG석유화학의 합병. 이때 기록 한번 볼까요? 그럼 LG화학하고 LG전자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이제 시기 따라 뭐 조금 다르고 업종 따라 다 틀리고 하긴 한데요. LG화학과 LG석유화학이 2007년에 합병이 됐죠. 2007년에. 딱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이때 여기서 합병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차 서프라임 미슈나면서 시장 깨지면서 다시 밀려 내려갔다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 나왔었거든요. 자, 지주사 LG 보겠습니다. 롱숏이 지금만큼 심하지 않던 예전 시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예전은 롱숏 지금처럼 이런 식이 장난이 심하지 않던 시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7월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쉬고 지주사니까 당연히 그 편차가 밀려 들어가는 편차 자체가 변동해상의 편차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논리로 친다라고 하면 지금 기억해요. LG화학은 개박살이 나버리고 LG전자만 폭등을 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롱숏이 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 롱숏이 이렇게 개판된 거는 MB 정부 이후에 해치 펀드들 등장하면서 그 해치 펀드들을 무더기로 밀어주는 정책적인 효과, 연기금이 일주일 단위로 종목을 돌려버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뒤로 이 꼬라지 돼버린 거고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뭘로 설명을 할까요, 이거를? 롱숏 게임 말고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는 박살나고 있는데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만 올라간다? 합병 이슈에서? 그럼 두산 같은 경우로 친다 그러면 예전에 두산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지금 뒤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현대인프라코어로 현대건설기계에다 넘겨줘 버렸죠. 근데 이걸 현대건설기계에다 넘겨주는 대신에 두산끼리 두산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하는 게 아니라 두산 밥켓 똑같은 건설기계 업종 굴삭기 회사인 두산 밥켓과 두산 인프라코어 굴삭기계를 두 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넘겨줘 버린 건데 이걸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합병을 시켰다라고 해보죠. 이 둘을 합병을 시켰는데 정작 이 둘은 개박살 나버리고 두산 에너빌이 합병 이슈 가지고 폭등을 해버렸다.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박스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쳐돌린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
이렇게 쳐돌렸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깨지기 직전에도 이렇게 왕창 쳐돌렸고 이제 다시 1, 2, 3, 4 위치 들어가 난 다음에 계속해서 롱샷으로 쳐돌리는 그림으로 간다. 그래서 C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 뭐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유세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들을 이루고 있는 이유를 한번 유세에서 그럴 만한 합당한 이슈를 제시를 하고 있는지 보죠. 합병의 증권사들 후한 점수를 줬대. 근데 왜 이래 이거? 에? 왜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자, 여기다 핵심 목표다. 중간 지주사는 구조적 합병 대상의 기업 기준 실질 가치를 제대로 몇 할 못, 이게 실질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데 어떻게 얘가 구조적 상승이 됩니까? 이게 예?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회사가 되죠? 그 우리가 지주사들 이런 얘기하는데 자회사들이 다 개박살 나고 있다라고 치죠. 자회사들이 다 개박살 나고 있는데 지주사는 계속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앞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유는 뭘 되더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유는 뭘 되더라도 갖다 대는데 그 이유가 앞에 나온 것처럼 K뷰티의 견고한 성장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컷입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뭐가 다르죠? 가치를 제대로 평가 볼 수 없다. 그 합병 기업들 같은 경우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라는 자체는 이제 비율 따라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현대 미포조선하고 이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합병을 하는 가치를 이론타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쪽에 포인트를 둔다라면 이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노리는 게 맞는 거고요. 저쪽 기업을 노리는 게 맞는 거고요. 이쪽이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까져 내려가고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지주회사는 계속해서 구조적 상승이 되냐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롱숏으로 게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하는 것처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처럼 내 마음대로 게임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잖아요. 한국조선해양도 지들이 연락에 샀던 종목 아닙니까 이거. 106만 주.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세우는 그게 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게 주라는 얘기예요. 현대중공업 팔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이건 팔고 있던 종목이고, 한국조선해양은 지들이 사고 있던 종목이고 왕창 사놓은 종목이고요. 하나오션은 지들이 팔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우려해서 2번이나 패대기를 치고 있고요. 한 달 안에 2번이나 패대기 치고 있고, 노란 봉투법 통과 전에 한 번, 통과 후에 한 번.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지들이 사는 종목은 노란 봉투법 얘기는 1일도 없이 그냥 잡았던 게고, 이게 실제인 겁니다. 얘기 나오는 거 그게 실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 벌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한국조선해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언더슈팅 들어오는 거 이거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선이 나빠요? 자, 조선주가 나쁩니까? 네? 조선주가 나쁠 리가 없잖아요. 이거 합병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주가가 개박살 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언더 뚫어서 다시 원위치 내려오면요, 이거 다시 그대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대로 계속해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중에서 어느 쪽을 이제 핵심으로 놓고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제 요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을 주로 보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합병의 주체가 현대중공업이지 현대미포조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 들어오는 국면에서는,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더 작은 미포조선을 노릴 수도 있죠. 미포조선을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현대 마린 엔진을 노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건 내려오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는 항상 대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계속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주가 내려올 때는 가장 강력한 종목 대표주,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주가 만약에 다 깨져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맨 위에 꼭대기 있는 펩트론이나 D&D 파마텍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다 깨진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보다 제일 먼저 노려야 되는 건 알토젠 이가캡. 이렇게요. 전력주가 다 깨지면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러니까 맨 꼭대기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받는 쪽에서는 둘 중에서 어느 쪽이냐 그러면 낙폭 과대로는 현재로는 미포조선이 조금 더 내리고 있죠. 미포조선이 조금 더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현대중공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기서 합병 과정에서 주주 가치를 실제로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현대중공업에 나오는 우려가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에 나오는 우려예요. 이건 저기서 방금 전에 나왔던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이거는 현대미포조선에 나오는 우려고, 현대미포조선이 그래서 깨지면서 현대중공업은 덩달아 패버리고, 그리고 지네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세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유를 뭘 갖다 뭔가 지금 관계없이 실제로는 수급 게임이라고 얘기 들었죠. 무사하게 지금 얘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 게임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도 앞에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10%가 급등하거나 10%가 폭락을 하더라도 전혀 놀랄 필요도 없고, 슬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마라라고 얘기됐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종목들 대형주들 변동성도 마구 튀겨버리는 게 당연히 나오는 흐름이다 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10%, 엊그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11%, 그렇죠? 현대미포 순식간에 마이너스 14%. 여기선 그런 흐름 나옵니다 원래.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놀랄 필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타켓은 이게 아주 쟤들이 하는 논리를 가지고 본다면 미포조선이 숏 타켓, 그리고 한국조선이 롱 타켓이고, 현대중공업은 중간인데 이제 미포조선하고 합병을 하게 되니까 덩달아 같이 맞은 거고 파편을 맞은 셈이 되는 겁니다. 파편 맞은 종목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얘도 같이 내린다라고 하면 파편 맞은 놈부터 먼저 사야 되는, 많이 떨어진 놈부터 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많이 떨어진 놈부터 사죠. 근데 원래 룰은 많이 떨어진 놈을 직접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걔 때문에 덩달아 떨어진 파편 맞은 놈부터 사는 겁니다. 자, 아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순간순간 이슈가 나오는 거 진짜를 알려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그와 동시에 또 종목을 로봇주 같은 경우 어제 우리 섹터 분석에서 그러려고 섹터 분석하는 거거든요. 어제 섹터 분석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당장 이건 내일도 또 반대로 조선 까고 로봇 당기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들 보여드리고, 하이제나레는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위치 나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여기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딱 요게 눌린 목이니까 그대로 노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런 종목들 로봇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로봇 치고 나오는 거 못 먹겠냐 이거야. 아침부터 이거 로봇 쫙 얘기 다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천재 투자 여기 오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로봇 쭉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로봇 출전들 지금 쫙 로봇하고 주르르르 각각 다른 종목으로 쭉 로봇, 나우 로보틱스도 나왔고, 클로버도 나왔고, 그리고 또 뭐 나왔죠? 그러니까 차례들이 지금 거의 이제 각기 다른 종목들로 쭉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종목, 이게 전문가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 중심으로 가는 저 재료주 헌터방에서 클로버시 나왔죠. 최주석 대표 나우 로보틱스 들어갔고요. 이렇게 흐름이 다 틀려요. 이게 다 다릅니다. 치고 들어가는 종목이 NK도 가고요. 이렇게 보는 방향들이 다 다르게 치고 들어가서 먹고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시소라고 얘기 드렸었죠.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짧아요 호흡이. 3일도 못 가요 지금 시세는. 3일 안에 게임 끝내버리고 나와야 돼요. 대부분 하루 1박 2일짜리로 단타로 겁나게 돌리는 겁니다. 기관들 자체가 저렇게 쳐돌리는데, 하루는 조선 내렸다, 조선 내리고 로봇 오르고, 조선 오르고 로봇 내리고, 다시 조선 내리고 로봇 오르고, 하루 단위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단타 칠 때 같은 것도 어지럽죠. 전문가들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